안녕하세요. 노년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황홍이에 대해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시각을 함께 탐구하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65 세 이후 재혼,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재혼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낭만적이고 흥미로운 새로운 시작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년의 새로운 관계는 즐거움만큼이나 많은 도전과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과 생활 방식 속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이제 한 지붕 아래 함께 살게 됩니다. 생활 습관, 재정 관리 방식, 건강 상태, 심지어 자녀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여러분이 현재 누리고 있는 평온함을 깨뜨릴 수 있는 잠재적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이 모든 차이를 메워줄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낭만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안정감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5세 이후 재혼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이는 사랑을 포기하라는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이 노년의 행복과 평온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어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곧 듣게 될 내용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2번. 상대방의 빚이 당신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 재혼할 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상대방의 빚을 떠안게 될 가능성입니다. 결혼 전에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결혼 후 상대방이 사실 제가 약간의 빚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출, 신용카드 부채 또는 보증 채무를 지고 있다면 배우자로서 당신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돈이 상대방의 빚을 갚는데 사용되기 시작하면 관계는 긴장되고 압박감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심지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채무를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재혼 전에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모아온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 갈등. 재혼은 상속 문제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된 경우 당신의 재산이 상대방에게 넘어갈까봐 걱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혼 후 평범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자녀는 저 사람이 우리의 상속분을 줄어들게 하는 건 아닐까 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당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재산 분배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재정적 자유가 제한됩니다. 노년에 재혼할 때 흔히 겪는 불편함 중 하나는 자신의 돈을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살 때는 쇼핑, 여행, 여가 활동 등 하고 싶은 것에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에는 우리가 이 일에 돈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생활비를 당신의 돈으로 부담해야 한다면 이전에 누리던 자유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대방이 재정적 능력을 악용할 위험. 노년의 재혼을 고려할 때 조심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상대방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당신에게 접근할 위험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결혼을 통해 재정적 안정을 얻으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상대방이 진심 어린 태도로 행복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달콤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정적 요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지원해달라거나 고가의 물건을 사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상대방이 빚을 숨기고 결혼 후에야 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상대방의 재정적 책임을 함께 떠안아야 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부담과 관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진정한 동기를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결혼이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년의 삶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개인 공간의 침해. 노년의 개인 공간은 가장 소중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신만의 집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그러나 재혼은 생활 공간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거실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상대방은 어지럽게 물건을 두는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은 저녁에 조용히 책을 읽고 싶어 하지만 상대방은 TV를 크게 틀어놓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차이점들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공간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개인 공간에서의 평화를 즐겨왔다면 재혼 후 공간을 양보해야 한다는 점은 답답함과 불만족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6번째, 개인 취미 활동의 제약. 노년은 산책, 그림 그리기, 지역 커뮤니티, 클럽 참여와 같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재혼은 이러한 취미 활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취미를 이해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를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당신에게 개인적인 활동 대신 자신과 시간을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시간을 자유롭게 계획하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에는 상대방의 일정과 요구를 고려해야 하므로 개인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개인 취미를 즐길 자유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재혼이 이러한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7번째, 재혼은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재혼을 원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는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곁에 있으면 외로움이 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이와 반대일 수 있습니다. 곁에 누군가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나 대화에서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한다면 혼자 살 때보다 더 큰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8번째, 상대방의 건강 문제가 당신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건강 관리입니다. 재혼을 하면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건강까지 신경 써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돌보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만성질환을 앓거나 병원 방문이 잦다면 당신은 전담 간병인의 역할을 맡아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책임이 당신의 생활 전체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에 기대했던 자유는 사라지고 간병인의 역할에 갇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의 건강이 악화된다면 상대방이 얼마나 성심껏 당신을 돌볼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건강 문제는 개인적인 도전만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의 신뢰와 관계를 시험하는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전문적인 도움을 자유롭게 구하고
자신의 건강을 원하는 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하면 건강에 대한 상호 의존성이 커져 큰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사람은 보통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재혼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우려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재혼이 갈등의 원인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새로 들어온 사람이 가족 재산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족 관계에서 불편함을 줄 것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당신과 자녀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줄이고 감정적인 거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손자들이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고 가족 모임이 어색하고 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재혼은 노년기의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인 가족 간의 유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10번째, 진정한 행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노년기에 재혼을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부족함을 느끼거나 외로움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곁에 있으면 삶이 더 충만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재혼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노년의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쁨과 만족감을 창출하는 데서 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으려 하기보다 개인 취미를 즐기고 여행을 떠나며 옛 친구들과 다시 연결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보세요. 이러한 즐거움은 결혼이 없어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혼이 이런 작은 즐거움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처리하려는 노력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행복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론, 65세 이후에 재혼을 해야 할까요? 노년기의 재혼은 단순히 낭만적인 결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야 하는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 재정, 가족 관계에서부터 개인의 자유까지 모든 것이 재혼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이 행복보다 더 많은 부담과 복잡함을 가져온다면 그것이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인지 자문해 보세요. 스스로 행복을 찾고 자유와 평온을 누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노년기를 지키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재혼을 고려 중이라면 신중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답은 이미 당신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자신을 위한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이 영상의 내용은 참고용이며 조언이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은퇴한 노인의 삶을 진정으로 망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광장에서 춤을 추거나 카드놀이를 하거나 사람들을 자주 찾아가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은퇴를 맞이하여 자신의 뜻대로 삶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장에서 춤을 추며 신나는 음악을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큰 음악 소리는 때로 이웃에게 소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격렬한 운동이 적합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춤은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카드놀이를 선택하여 하루 종일 카드판에 앉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은 특히 노인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쉬운 경우 돈을 잃으면 우울해질 수 있고 가족들로부터 꾸중을 듣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에 옛 친구들과 다시 연결하거나 여기저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심지어 고향의 친척 집까지 방문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며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춤을 추거나 카드 놀이를 하거나 친구를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일부 노인들이 삶에서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우치며 더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한 노인의 삶을 진정으로 망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집에만 머물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집에 머무르며 폐쇄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원할 때 일어나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TV를 보면서 혼자만의 작은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지어 고독이 위대함을 만든다. 가축은 무리를 이루지만 사자와 호랑이는 홀로 산다. 와 같은 말을 내세우며 고립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방식은 노인들을 한 가지 극단으로 몰아넣기 쉽습니다.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집 안에만 머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은 세 가지 큰 해로움을 가져옵니다. 첫째, 삶이 정체되어 버립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문지방은 썩지 않는다는 옛말과 정반대의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이 넓어도 바깥 세상과 비교하면 작은 공간일 뿐입니다. 창밖의 풍경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오래 보면 지루해집니다. 둘째, 시간을 낭비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상태에 빠집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으며 외부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은 점점 정체되고 결국 사회에서 도태됩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가보면 현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약을 사기 위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다루지 못해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아무와도 소통하지 않고 가끔 쇼핑을 가더라도 빨리 갔다가 돌아오기만 하며 아무런 사회적 상호작용 없이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지냅니다. 결국 하루하루가 따분하고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들이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집안에 앉아있더라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작가 리상룽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를 집안에 한 해 동안 유유자적하게 두는 것이라고 솔직히 말한 바 있습니다. 반면 자주 여행하며 풍경을 탐험하는 노인들은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삽니다. 그들은 친구도 많고 사랑받으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배운 지식을 적용할 기회도 가집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라도 버스를 타고 교회로 나가 바람을 쐬면 삶이 더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야만 주변 세상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고 기술 기기를 통해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 안에만 머무르면 사회에서 도태되고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극단도 있습니다. 바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바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을 은퇴했지만 마음은 은퇴하지 않은 사람으로 설정하며 공식적인 노동자로 여기며 사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 세대와 경쟁하며 수입을 늘리고자 하거나 과거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은퇴자가 자신의 서재를 사무실로 꾸민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가족들에게 사무실에 들어오기 전에 문을 두드리라고 요구하고 집안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뒤 지시를 내리곤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일 중독에 빠진 듯 보입니다. 또한 은퇴 후 오히려 직장에 다닐 때보다 더 바쁜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낚시, 춤, 카트놀이, 여행, 손주 돌보기 등 온갖 활동을 동시에 하면서도
아무런 계획이나 방향성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지나치게 바쁜 노인들은 에너지와 건강을 더 빨리 소모하게 됩니다. 첫째, 지나친 바쁨은 몸을 탈진하게 만듭니다. 노인의 체력은 이미 젊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계속 바쁜 상태를 유지하면 신체가 지속적인 피로를 견디지 못해 한계를 초과하게 되고 이는 사고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돈벌이에 집착하는 것은 과도한 욕심을 드러냅니다. 연금이 충분하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스스로를 돈벌이에 내몰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 좋은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인들은 집 나르기, 쓰레기, 줍기, 식당 설거지 같은 육체 노동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고된 일은 더욱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기대한 만큼의 수입을 얻지 못하면 실망과 우울감이 뒤따르게 됩니다. 셋째, 지나치게 바쁜 생활은 사람을 성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다 보면 노인들은 쉽게 짜증을 내거나 갈등과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골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비꼬며 굶주린 귀신처럼 바쁘게 굴다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라는 말도 합니다. 너무 바빠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삶이라면 과연 사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은퇴 후에도 의미 없이 바쁘기만 한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홍보 선물을 받으러 다니고 출퇴근 시간에 만원 버스에 끼어드는 등 사회에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은퇴는 원래 쉬고 삶을 즐기기 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바쁘기만 하다면 은퇴의 본질적인 의미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장자는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쉰다. 대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며 마음이 평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한 날들은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 때 찾아옵니다. 바쁨과 휴식은 서로 보완되어야 하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쁠 때는 계획적으로 바쁘게 살고 쉴 때는 의미 있게 쉬어야 합니다. 피곤할 때는 바쁜 중에도 여유를 찾아 짧은 낮잠으로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작가 왕증치는 또한 삶의 맛이 단조롭더라도 청력이 조금 약해지더라도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분명히 사랑할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강인하고 관대하며 생동감 있게 만들어준다. 단순한 여가 활동일지라도 그것을 사랑해야 한다. 그 의미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아하게 쉬고 자신의 취미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사회와 어울리고 스스로를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게으름 속에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지나치게 무리하지도 마세요. 은퇴 후의 나날들은 삶을 즐기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하며 절대 방탕하거나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성실하고 용기 있으며 인내심이 강한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그 사실을 세상에 보여줄 도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래에 끝까지 시청했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단순히 지식을 탐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년의 건강, 행복, 그리고 평안을 위해 헌신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에 특별한 하트를 남겨 여러분의 노력을 인정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항상 행복과 평안 성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